상장빔이나 붓다빔 같이 은어적으로 표현하는 상승세,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랠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랠리 현상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주었습니다. 과연 이후에 있을 크리스마스 랠리, 산타 랠리, 산타 랠리 때도 우리에게 큰 수익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이 산타 랠리는 무엇이며 왜 이런 랠리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산타 랠리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 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타 랠리는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점으로 하여 이듬해 초반까지 주가가 상승세를 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 산타 랠리는 연말이 되면서 회사에서 보너스를 지급받고 그 보너스로 인한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이윤이 증가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해서 투자 수단들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반복되죠.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산타 랠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산타 랠리가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죠. 차트가 그 근거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나온 해들을 되돌아볼까요? 시간을 거슬러 2019년 12월쯤으로 가보도록 하죠. 2019년 12월 크리스마스 기준으로 상승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코인 시장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가 하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죠. 그러나 2020년 봄은 잔인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암호화폐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0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고 2020년 가을부터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를 선언한 것이 신호탄이었으며 산타 랠리의 초입이었습니다. 2021년 2월 테슬라가 회사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이전과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차원이 다른 레벨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입 평단가 32,000달러는 역사적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산타가 크리스마스가 한참 지난 초봄에 선물을 배달한 셈입니다. 그 다음 해인 2021년입니다. 2021년의 겨울은 참담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69,000달러를 넘기며 빅랠리를 벌였죠. 그러나 그 이듬해 봄까지 비트코인은 급락세를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테라루나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하락하게 되면서 동시에 많은 알트코인들마저도 급락하게 됩니다. 산타가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선물을 빼앗아 간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이었던 2022년으로 가볼까요? 테라루나의 여파가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에서 FTX가 붕괴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진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여기저기 곡소리가 났죠. 산타 랠리로 다들 축제를 준비했으나 완전 장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장이 바닥에서 반등하기 시작했으나 이걸 산타 랠리라고 부를 수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처가 너무 컸으며 투자자들에게 위로가 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쓰러진 뒤에 새싹이 돋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산타 랠리는 긍정적으로 변한 투자 심리만으로 상승 추세를 가져오진 못합니다. 즉 산타 랠리의 플러스로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을 더 끌어올려다줄 긍정적인 소식이 필요하죠. 그 긍정적인 소식들을 정리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끊지 마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우리를 위한 긍정적인 소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연준은 12월 FOMC 성명에서 기존 5.25에서 5.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 FOMC에 이어 연속으로 3차례 동결한 것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전달과 같았지만 예상치는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동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이번 긴축 국면에서 최고점에 도달했거나 근처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 매년 기준금리 전망을 4.6%로 낮췄습니다. 또한 내년 금리를 0.25%씩 기준으로 가정해 최소 3번 0.75% 금리를 내린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SEC가 내년 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폭넓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블랙록이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수정, ETF의 설정과 환매 시 현금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SEC와 비트코인 ETF 발행사들 간 대화가 표면적 단계에서 더 깊숙이 진전돼 중요한 기술적 사안들을 논의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20일 데이비드
실만, 톰 맥고원, 랜덜 로이 등 SEC 트레이딩 및 시장 부서 관계자들이 여러 명의 블랙록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가졌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는 SEC가 비트코인 ETF를 이해하고 어쩌면 수용하는 데 있어서보다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도 4개 신청사가 SEC와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랙록은 최근에 SEC와 3차 회동을 가졌으며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피델리티도 SEC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세 번째는 게리 캔슬러 SEC 위원장이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새롭게 보고 있는 것은 법원 판결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우리는 이런 신청을 여러 건 거부했다. 그러나 워싱턴 DC 법원이 개입했다. 그래서 우리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새롭게 보고 있다 고 밝혔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첫 번째 반감기 이후로 12달러에서 최고가 1242달러까지 치솟았고,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서 648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세 번째 반감기 땐 9,000달러에서 6만 9천 달러까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주는 반감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가격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이 반감기 차트를 통해서 4년마다 오는 반감기를 예상해봤을 때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반감기,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 2024년의 코인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니, 어쩌면 긍정적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마냥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진 않습니다.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는 사람이 쟁취하는 법이죠. 암호화폐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차트만 공부하고 거시경제만 공부한다고 해서는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 좁은 시야로만 바라보게 되는 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바로 커뮤니티가 중요합니다. 저희 알쓸고잡 커뮤니티 방에서는 자신만의 투자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거시경제 뉴스와 지속해서 나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각종 호재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급등할 알트코인들을 사전에 선점하여 커뮤니티 방에 올려드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비해서 추가 매수할 시드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커뮤니티 방을 통해서 우리 2024년을 미리 대비하고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부의 재분배를 이뤄보는 건 어떨까요? 아래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위치한 링크로 접속하셔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바로 알쓸고잡 커뮤니티 방으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는 내년 중순입니다. 그 기대감으로 현재 언론 매체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현물 ETF 승인전 오르는 건 그저 애들 장난에 불과합니다. 반감기가 오고 나서는 지금보다 더 큰 상승이 올 것이며, 더 큰 상승이 오기 전 지금 기회를 우리는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건 잘 알겠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혼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설명란에 기재된 링크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무리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